오늘 등판한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촌재는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경제 성장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자신감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나 그 둔화세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전망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틀린 것은 아니라며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밤 발표될 2월 비농업 일자리에 대해서 내놓은 컨센서스는 일자리 17만 건, 실업률은 4.0%인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고용지표 등이 공개된 이후 현지 시간 낮 12시 반에 뉴욕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사뮤엘 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정책 전망에 대한 고조된 불확실성과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해고를 늘리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18일, 1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1%, 0.25% 인하할 가능성은 9%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5월 6일에서 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78.7%,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20.1%로 집계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으로 6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25%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이 47.5%, 그리고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34.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13.8%에 그쳤습니다. 이는 곧 금리 선물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최소 1회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데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날 3대 정책 금리를 각각 25bp씩 추가 인하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금융 여건 완화를 반영한 5회 연속 인하 조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결정 후 통화정책이 이제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인 수준이 됐다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의 정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관세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조, 유통업체의 비용이 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어져서 기업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프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와 예외 조치가 실질적인 정책 이득은 거두지 못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트루이스트의 키스러너 수성시장 전략가는 계속되는 혼란이 시장에 깊이 스며들었다며 그 혼란이 매일 시장의 등락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의 인갈스 앤드 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트럼프는 이 관세들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하루는 부과하고 다음 날은 한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매우 공격적이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을 그가 시장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세테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진 골드만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럼프로 인한 증시 상승, 범프는 이제 트럼프로 인한 증시 하락, 슬럼프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시장은 불확실성과 워싱턴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관세 메시지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라스트록 프라이빗 웰스의 짐 캐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반등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다시 위험 회피 모드에 들어갔다며 투자자들은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면서 시장 바닥을 찾을 때까지 일부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 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이 시행되고 도전받고 변경되고 종종 재시행되면서 지금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변동성뿐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매도세에 직면하더라도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6일 CNBC에 따르면 노무라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제레머 슈워츠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고려할 때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약세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슈워츠는 시장의 실물 경제 충격이 일정 강도를 넘어서면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일부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급격한 긴장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도 충고했습니다. 슈워츠는 뉴욕 증시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중간선거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면서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겪던 시기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집권 2기에도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없이도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그간 호황을 누려왔던 뉴욕 증시에서 유럽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트래플 D 트레이딩의 데니스 딕 트레이더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관세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장은 중국이나 유럽으로 자산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유럽은 몇 년 동안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없다며 이제는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최고의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인 톰 리는 미국 증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CNBC에 따르면 톰 리는 미국 증시가 바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3월에서 5월 사이에 최대 15% 수준의 강력한 증시 상승 랠리가 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악재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의 수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거쳤고 하락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의 2월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장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악재를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7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밑돌기도 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톰 리는 최근의 증시 조정 장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가 향후 몇 달간 큰 폭의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3월에서 5월까지 10에서 15% 수준의 강세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은 언제나 악재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바닥을 친다면서 오늘 시장이 악재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격에 모두 다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 잘 맞추는 형 톰 리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오늘을 주가의 바닥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침개 뒤집듯이 관세 정책을 계속 뒤집으면서 정말 요즘 투심 잡기가 쉽지 않네요.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